7주차 수업자료 제목은 이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이썬 동네의 다양한 연산자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12 버전 설명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직접 열어서 표를 하나를 구경을 해봤어요. 그 표에는 이제 다양한 파이썬 동네의 연산자들이 어떤 친구가 더 강한 친구들이냐, 어떤 친구가 더 먼저 붙는 친구들이냐 등등등을 나타내는 각각의 층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항 연산자가 2항 연산자보다 먼저다, 뭐 덧셈보다 곱셈이 더 먼저다 등등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굳이 이거를 지금 시점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매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괄호를 쳐서 괄호로 묶어둔 이 수식을 먼저 계산하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둘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구경을 해봤고, 제목이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란 말이에요. 이 둘은 일단은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이고 함수 호출식은 수식의 일종이죠. 이 둘은 적는 시점 내지는 그 적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이 둘을 서로 다른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두는 프로그래머랑 나중에 함수 호출식을 적게 될 프로그래머가 시간차를 둔 팀워크를 해가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받아갖고 덧셈에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 add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요 add, 함수 add에 대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프로그래머의 목표는 그 덧셈이란 무엇인가, 덧셈이란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를 미리 적절한 문장들을 내용물로 나열해 가면서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걸 갖고 3이랑 5를 더할 거냐 아니면 학이랑 교를 더할 거냐는 이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적당히 집어넣겠지 하고 내용물만 구성해 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3 더하기 5든 학교든 그런 덧셈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언제 수행할 거냐는 역시나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중에 add라는 게 언제 호출될 거냐, add 호출식을 어디에 적게 될 거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덧셈의 결과를 뭐로 할 것이냐, 덧셈의 결과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까지는 리턴문을 적는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계산한 결과값, 리턴 값을 나중에 직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역시나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덧셈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더하기 연산자 하나면 끝나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목표가 있다라면 그때는 함수 정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어둬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미리 함수 정의가 적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나중에 적게 될 프로그래머는 본인이 지금 본인의 프로그래밍 목표상 덧셈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add에 대한 호출식이 계산되도록 적절한 자리에다가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들을 적어가면서 적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친구는 그 지금 당장 더하고 싶은 두 값이 각각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수식을 괄호 안에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이랑 5랑 더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리터럴 3, 리터럴 5 적으면 될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두 수를 더해야 되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때는 이 add 호출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까지는, 최소한 그 직전 타이밍까지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2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dd 호출식 괄호 안에 input 호출식을 적어서 복잡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조금 번잡하다 싶으면 미리 할당문을 적어놓고, 예를 들면 초이스 0, 초이스 1 같은 느낌으로 우리 과제 넘버1에서도 해봤죠. 그런 느낌으로 미리, 그래서 무슨 값을 사용할 거냐 그 값 데이터를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준비해둔 값이 적당히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식을 적을 수가 없다면 아쉽지만 나는 지금 덧셈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함수 호출식을 예를 들면 다른 수식, 다른 덧셈식 또는 다른 함수 호출식, 뭐 프린트 호출식 같은 데 우겨 넣을 수도 있겠죠. 또는 다른 문장, 예를 들면 할당문에 는 오른쪽에 적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함수 호출식을 다른 수식 내지는 문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덧셈 결과값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당장 바로 출력해 버릴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름에 담아두고 이후로 넘어갈 거냐 등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함수 호출식을 어디다가 포함시켜 가면서 정리에 따라 이게 결정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덧셈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지금 레프트 자리, 라이트 자리에 각각 내가 지금 더하려는 두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그렇게 두 값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해 준대 정도까지 일종의 사용법 정도까지만 납득해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과제 넘버 1 같은 경우는 자 수많은 친구 저 느낀 점 열심히 읽어봤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그 숫자 야구 게임 그 게임 규칙 자체를 코드로 작성을 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자꾸 뉴 넘버 베이스볼, 뉴 트레저 박스 그 함수적인 내용물을 보면서 막 한숨 쉬고 막 뭐 이제 드디어 살려주세요라는 느낀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7주차가 됐는데 뭐 우린 지금 사과 7개째 먹고 있는 그런 셈이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개인용 함수, 뉴 넘버 베이스볼 내용물은 여러분이 전혀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과제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게임 규칙 정도만 한국말로 적혀 있는 것만 납득해 둔다면 그 다음에 목표 1에서 그 개인용 함수 그러니까 뉴 넘버 베이스볼이랑 그 친구가 리턴해 주는 함수랑 그 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뭘 밀어넣으면 되는 거냐 그 친구의 리턴 값이 뭘 의미하는 거냐 등등만 알면 얼마든지 과제 넘버 1 목표 2번 뭐 목표 3번까지도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달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표 2를 생각해 본다면 요번에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할 데이터를 계산해서 담아두는 그런 느낌의 할당문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인풋 호출식을 가지고 구성해 둠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컴퓨터 밖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 내지는 3개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이름에 담아두는 그런 느낌의 할당문을 미리 실행되도록 적당히 위에다가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도록 개인용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은 다음에 그 계산 결과값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 리턴 값을 역시나 예를 들면 result라든가 등등에 담아두도록 여러분은 할당문을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거는 4주차 4-2에서도 예시로 살짝 등장했죠. 인풋 호출식은 보통은 이제 매 라운드마다 사용자한테 숫자 2개를 입력받아야 된다. 라면 그 반복 흐름, 그 while문,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는 인풋 호출식을 최대 2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 계산하거나 심지어 그거를 조건식 자리에 집어넣는다거나 하면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금 변수 개념이 아마도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지금 정확히 나중에 F5 눌렀을 때 사용자가 무슨 숫자를 고를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초이스 제로에 담겨있는 값이 1이냐 9냐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튼 거기에 담겨있는 값을 가지고 G를 호출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게임 한 라운드의 결과 역시나 무슨 값을 밀어넣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값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아둔 개인 결과에 해당하는 지금 시점에 우리는 정확히 무슨 값들이 무슨 순서로 나올지 전혀 모르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분기 흐름을 구성을 해두면 됐었어요. 초이스 1, 2, 3 안에 무슨 숫자가 담겨 있을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숫자 3개를 밀어놓고 G를 호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의 리턴 값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G의 리턴 값이 뭐 불 형식이냐 아니면 뭐 0이냐 1이냐 21이냐 같은 거를 가지고 21은 나올 수 없지만 아무튼 20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런 느낌의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 됐고 그래서 if문을 여러 개 적어야 됐었고 각각의 if문 조건식 자리에 이번 라운드에 개인용 함수의 리턴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그 if문 조건식 자리에 전부 다 G 호출식을 집어넣다가 분명히 이거 숫자 제곱 게임 9번까지 기회가 있는데 자꾸 막 4번까지만 입력했는데 뭐 패배했습니다 뜬다라든가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인풋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G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 라운드마다 딱 한 번만 호출해야 되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G의 위통 값을 여러분이 여러 문장에 걸쳐서 사용해야 된다라면 역시나 다시금 여러분은 변수 개념을 도입해서 리절트 등등을 도입해서 할당문 구성을 해서 그렇게 리절트에 한 번 담아두고 그 담아둔 값을 여러 번 꺼내가면서 서로 다른 if문 조건식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 꺼내가면서 동일한 값을 꺼내가면서 판정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복잡한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 입장에서 본다면 과제 넘버1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개인용 함수의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는 입장이었다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 함수, 함수 정의 내용물, 뭐 PH라든가 뉴넘버 베이스볼이라든가 내용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혀 구경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괜히 구경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과제 넘버 2로 지금은 넘어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기한이죠. 이 친구는 여러분이 듀얼이라는 두 캐릭터의 대결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는 이제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함수 정의 적어둔 내 .py 파일에 함수 정의 적어둔 그 듀얼을 나중에 누가 언제 어떻게 호출하는지는 1절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적당히 함수 정의 잘 적고 저장한 다음에 Alt 탭하고 tester.py로 넘어가서 F5를 누르면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알아서 어딘가에 적혀있는 함수 호출식을 열심히 반복적으로 계산해 가면서 호출을 열심히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출 가능 느낌표를 가장 마지막에 띄워주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결을 어떻게 하는 거냐를 정하는 게 여러분 목표였고, 따라서 여러분의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듀얼이 나중에 언제 호출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레프트에 누구를 담고 라이트에 누구를 담을 거냐 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리턴 값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과제를 나름 수월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제 넘버1보다는 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 보면 많은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위에 적혀있는 코드 다 납득해야지 과제 넘버1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지금 제출하려고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다. 뭐 이거 지금 숫자 맞추기 게임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을 적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던,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대했던 내용이 딱 그 정도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4주차에 출제하고 관련 내용을 6주차에, 심지어 자동차에서 촬영한 온라인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직접 제가 작성한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tester.py, 과제 넘버 1 같은 경우는 그 뉴넘버 베이스볼 등등등을 전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과제에 들어가는 모든 코드를 전부 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저는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과제라든가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쓸 라이브러리라든가 등등을 쓸 때 우리 파이게임 그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제3의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딱 2주차 때 우리 수업용 환경 구성 방법 해갖고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했던 그 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 기본적인 파이썬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과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수업에서 배운 문장들, 배운 수식 적는 방법들만 가지고 뒤에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중간에 별표 쳐놓고 뭐 이거는 몰라도 돼요, 저만 쓸 거예요, 이렇게 해둔 게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과제 코드뿐만 아니라 인풋이라든가 프린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두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쟤네들도 당연히 함수니까 어딘가에는 쟤네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헬로월드 출력할 때도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친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몇만 줄짜리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해 가면서 아무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저도
저 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지금 시점에 직접 적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얘네 둘 쓸 때 여러분 당연히 뭐 우리 수업에서 슬라이드에서 등장한 대로 적당히 뭐 프롬프트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str 리터럴 적으면 되는구나. 꼭 그럴 필요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프린트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출력하고 싶은 거 튀어나오는 수식 적으면 되는구나. 마지막에 엔터 치는 게 성가시면 뭐 end는 따옴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법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저 친구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 친구들에 대한 함수 정의를 읽어야지 내가 좀 개운해질 것 같아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과제 코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요 둘뿐만 아니라 뭐 타임점 슬립이라든가 심지어 간단한 숫자 덧셈들에 대해서조차 파이썬 동네에서는 전부 다 함수 개념을 도입해 가면서 지금 구성해 뒀기 때문에 뭐 우리 연산자 구경할 때도 그 add니 멀이니 그런 뒤에 뭔가 숨어있는 인트의 기능들을 활용해 가면서 우리 덧셈식, 곱셈식 중첩되어 있는 수식에 대한 함수 호출식 표현을 우리가 직접 적는 것도 가능했었잖아요. 우리가 적절히 정갈하게 더하기 곱하기 기호 적어가면서 연산자 적어가면서 수식을 구성해 놓고 엔터를 치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문장을 실행하면서 그 수식을 계산하면서 안에 적혀있는 연산자 글자들을 토대로 뒤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 중에 적절한 하나를 꺼내와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덧셈, 곱셈을 한다라고 등장을 했었어요. 아무튼 인풋, 프린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이 지금 뒤에 미리 그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함수 호출식을 계산해 가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초보 닥치를 떼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얘기를 종종 여러분이 복습을 해보시면서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고 학교에서 과제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그런 강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나한테 제공되는 모든 코드를 다 납득해야지 내가 과제를 내 손으로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강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항상 심지어 내가 작성한 코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py 파일 5개를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등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항상 내 프로그램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해 가면서 키보드를 치고 엔터키를 치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꼭 상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거를 완전히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긴 한데 매번 수식 적을 때마다 매번 문장 적을 때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걔네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코드를 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를 고려하면 되는 거냐? 내가 지금 적고 있는 코드가 이 문장이 무엇의 내용물인지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 어떤 while문 내용물이냐 등등 그 다음에 어떤 .py 파일에다 적고 있냐 등등 정도까지만 해두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언제 실행되냐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수식으로 적어서 계산해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디에 지금 뭐가 담겨 있냐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게임을 사용자 입력을 갖고 게임용 함수를 한 번 호출하는 게 이번 반복의 목표다. 라면 여러분은 일단은 그 최종적인 목표 G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기 위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가 나올 만한 수식을 유효하게 적기 위해 미리 사용자로부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인풋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서 할당문을 적어둬야 되는구나와 같이 그렇게 조금씩 파생해 가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위주로만 생각해 가면서 while문의 내용물을 구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함수 개념을 열심히 복습해서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랑은 다르게 자, 요거 지금 6주차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간단한 시연 해가지고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막 덧셈도 함수고 곱셈도 함수다 보니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함수 내용물 실행의 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맨 땅에다 문장들 적고 F5 누르는 것보다 걔네들을 어떤 함수의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들여쓰기에서 우겨놓고 나서 나중에 그 함수로 호출한다. 함수 호출식 하나 적어두고 F5를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우리 상용과는 다르게 뭔가 작업이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 얘기는 여러분이 자주 머릿속에 떠올려 가면서 그다음에 이 함수 얘기 떠올리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요거 내용을 짜고 있을 때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제 지금 함수 정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려 안 해도 되는구나.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어련히 알아서 적어놨겠지 하면서 그렇게 내 시야를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은 채로 적절히 좁혀가면서 집중해가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빨리 퇴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첫 발자국을 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충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두고 이제 오늘 내용, 오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름이에요. 우리 3주차 시절부터 꾸준히 사용해오던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자료도 이름 있고 이걸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구경해보고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지막 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름 얘기는 절반 정도 하고 남은 절반 동안을 이제 실행과 관련한 얘기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고 넘어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 내용 마무리한 다음에 이게 아마 잘하면 오늘 안에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95 슬라이드인가 그런데 해보니까 2시간 컷 싹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마무리한 다음에 여유 시간이 있다면 지금 우리 LMS에다가 제가 만들어둔 우리 과제 넘버1 예시 최종 버전 코드를 올려놨어요. 그걸 같이 열어보고 살짝 소회를 푸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남을 테니까 그때를 이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중요라고 적혀있고 요번 파트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도 매우 어려운 무거운 개념들이 튀어나오지만 여러분이 가급적 우리 수업에서 지금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 생각의 흐름을 온건히 느껴보고 가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삼각형 출력하고 마름모 출력하고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수학적으로 막 엑셀 켜놓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수학적으로 내지는 미분적 분학적으로 복잡하기보다는 그냥 이 동네는 프로그래밍 동네는 이름이라는 개념을 이런 용도로 이런 스타일로 이런 기법을 적용해 가면서 씁니다와 같이 일종의 주입식 교육을 하는 느낌이라 요전에 여러분이 혹시나 이전에 파이썬을 혼자 배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랑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내용이랑 살짝 다르다면 일단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파이썬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던 거랑 지금 수업 내용이랑 살짝 다르다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은 이 우리 수업 자료에 적응을 시켜놓고 필요하다면 고쳐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아마도 나중 수업을 듣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름에 대한 예전에 튀어나왔던 내용에 대한 복습을 조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름 사전의 소유주들 주인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자기만의 이름 사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얘기 살짝 진행할게요. 지금 내용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모듈이랑 스코프 이렇게 두 가지가 튀어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 복습이에요. 일단 이름 얘기는 아마도 우리 변수 얘기를 다룰 때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3주차였을 겁니다. 그때 봤던 슬라이드를 살짝 가져와 봤어요. 우리 3주차 데이터 코드 할 때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이걸 정립을 했죠.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을 하나 담는 친구로 여러분 생각해주면 좋겠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템폰을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 사용했습니다 와 같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은 이름은 굵은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새로 먼저 등장하긴 했는데 여러분 요 예시 보면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면서 지금은 1배속이니까 당연히 0.5 주시겠지 2배속으로 세팅해 놨으니까 0.25 주시겠지 와 같이 그 당시 코드를 납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뭐 즐겁게 그 당시 느낀 점은 되게 청초하고 맑고 기분 좋았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간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는 이름이 굵은 글씨가 되면서 이름 사전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우리 5주차 수업 시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쟀더니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던 그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뒤질 뻔했는데 아무튼 간에 결국은 그 다음 주는 영상 수업으로 진행했죠. 그래서 그 5주차 수업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저만 기분 좋은 강사의 시연을 우리가 뭐 메모리를 까본다는 애를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적어봤었던 요약 슬라이드를 또 다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에요. 이름은 파이썬 동네에서 일단 name이라고 하고요. 아까 소개했던 id 값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는 좀 번잡하니까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요 id 값들, 메모리 위에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 대신에 이름을 써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모리 위 적절한 자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한 계산 결과 값으로 뽑아내기 위한 수식을 적으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복잡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구경해 볼게요. 그 나중에 오늘로 지금 다가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 해갖고 파이썬 동네에 메모리 엄청 큰 메모리 위에 사전이 한 권 꽂혀 있습니다. 진짜 책 한 권 꽂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같이 소개를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오른쪽에 id 값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dir 괄호를 닫고 하면 지금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 목록을 조회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VARS 같은 경우는 그 이름 사전 자체를 통째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내용들 5주 차에 지나갔고 대충 보니까 제가 귀납적으로 추론을 했을 때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이 정신을 잃게 된 것도 저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5주차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에 우리가 구경했던 건 전부 다 사실이기는 해요. 진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저 많은 요소들을 실제로 다뤄가면서 우리의 파이썬 문장들을 실행해 줍니다.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해 줘요. 그렇기는 한데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훨씬 더 잘 꼼꼼하게 저런 개념들을 뒤에서 알아서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py 파일 내용물 적고 있는 시점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도중에는 보통은 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는 요소들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문장을 적을 때 어떨 때는 이거 제가 모르는 이름인데요 하면서 name 에러가 뜨고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건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막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이름을 내가 아는 이름이냐 모르는 이름이냐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엔터 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 사전에 이름 넘버가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임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닌 예를 들면 저 넘버라는 이름을 할당문의 는 왼쪽 자리에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할 때는 이때는 모르는 이름이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오류가 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실행됐고 뭐 이제부터는 넘버라는 이름이 아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들 예를 들면 뭐 if은 뭐 3는 3이냐 그 다음에 3이네요 와 같이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if문 조건식 적는 자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이름 3 막 이런 게 등장하면 이런 할당문과 다르게 얘도 역시나 name 에러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당문이다 하더라도 넘버는 3와 같이 는 왼쪽이 아닌 는 오른쪽에 모르는 이름을 우리가 적어놨다고 하면 여기서도 할당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랑 똑같이 name 에러가 뜨는 걸 우리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네임 에러가 뜨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뜨지 않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이름이 이름 사전에 등재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수업 자료 중간중간에 나왔던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할 수 있는 문장들을 나열하면 일단 아까 봤던 할당문이랑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몇 번 그 그림이랑 이렇게 해서 소개해 본 적 있죠. 함수 정의도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의 이름, 예를 들면 인사라든가 등등을 등재를 하는 문장입니다. 그렇게 이름 사전에 인사 적어두고 그 오른쪽에다가 방금 메모리 위에 올려둔 함수 한 칸, 인사 내용물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담겨있는 숫자들이 담겨있는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을 기록을 해뒀을 거예요. 아무튼 함수 정의도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모르는 이름, 새로운 이름에 대한 새로운 함수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 적는다 해도 네임에러가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대표적인 것 같고 새로운 코드 이름 도입하는 거, 새로운 데이터 이름 도입하는 거 용도로 쓸 수 있다까지 얘기했었죠. 요거 말고도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는 for문이랑 if문이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문장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for문 같은 경우는 그 첫 줄에 for랑 in 사이에 적는 이름, 우리 예시에서는 C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이름이 그 반복 실행 과정에서 이름 사전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C는 새로운 이름이었고 뭐 정상적으로 네임에러 안 뜨고 잘 실행됐어요. 그 다음에 임포트문 같은 경우는 우리 임포트 타임 엔터 쳐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임점 슬립을 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 말은 타임이라는 이름이 이름 사전에 성공적으로 등재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임 이름 오른쪽에는 역시나 뭔가 id 값 같은 게 담겨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슬립이라든가 그런 뭔가가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을 쓸 수 있는 뭔가 덩어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새로운 이름 타임을 등재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지금 살짝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랑 같이 해볼게요. 뭐 별 내용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같이 하셔도 좋고 만약에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복사 붙여넣기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지난주에 과제 넘버1 봐드리는 시간 했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봐드리면서 제가 알아낸 점이 여러분 진짜로 복사 붙여넣기를 지지리도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쓰셔야 여러분 성공적으로 수월하게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막 물론 이제 불법 복붙을 하시진 말고 여러분이 이전에 작성한 코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예시 코드들은 충분히 복붙해 가면서 쓰셔야지 우리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설계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봅시다. 프린트 dir 괄호 닫고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일단 다짜고짜 먼저 출력을 해보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당문 실행하고 할당문 실행이 끝난 직후에 이름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 밑에도 O 담고 이름 목록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뭐 늘 나왔던 그런 맛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전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을 이상한 이름들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할당문 넘버는 3을 실행한 직후에 보니까 새로운 이름 넘버가 지금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는 5 엔터 이 할당문을 실행한 이후에는 지금 보니까 넘버가 2번 연거푸 등재되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전 넘버 하나 담겨 있었던 그대로 지금 이름 목록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번째 할당문 실행하는 동안에는 일단은 새로운 이름을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이유는 이미 넘버라는 이름이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슬라이드 넘어와서 보면 자, 일단 이 프로그램은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너 지금 무슨 이름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그걸 출력하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은 오묘한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오묘한 이름들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다가 할당문 실행 직후를 보니까 새로운 이름 넘버가 우리가 정한 이름 넘버가 잘 등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할당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배운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한다면 이 할당문은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그 사전에 넘버 오른쪽 자리 옆에다가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 3이 나올 만한 그 옆에다가 인트 형식 값 3이 담겨 있는 메모리 위에 칸이 어딨냐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id 값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번잡하니까 오늘은 그냥 넘버에 3을 담아요와 같이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막
요 설명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IT 값이라든가 예를 들면 칸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런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진행할 때를 제외하면 뭐 알아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겠지라고 여러분들 적당히 생각하면서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할 만한 상황에서는 다시금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있는 그대로 설명을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이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정하는 거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해주는 이런 복잡한 작업은 뭐 알아서 해주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편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넘버에 3을 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름사전에 3을 등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할당문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름사전에 이름 넘버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버를 한 번 더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넘버에다가 5를 담게 돼요. 원래 3 담겨있던 자리에 5를 담게 됩니다. 근데 뭔가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3도 담고 5도 담고 3이랑 5가 둘 다 중요한 데이터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3이 중요하냐 5가 중요하냐 그런 거 1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3 담겨있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그렇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해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이름이라는 걸 언제나 이 할당문 는 왼쪽 자리에 적는 이름을 굳이 넘버라고 적지 않고 예를 들면 5라고 적던가 N0, N1이라고 적던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름은 언제나 프로그래머 본인이 직접 적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할당문을 구성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3 담았던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줬다라는 건 나보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나보고 지금 3 담겨있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으라고 지금 요청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 값을 담아놨던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금 쓰겠다. 거기다 이제는 5를 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와 같이 적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아까 3 담았던 이름에다가 5를 담는 문장이 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지금 우리 아까 전에 4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할당문, 함수정의, 포문, 임포트문. 그 중에 함수정의랑 포문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함수정의를 실행한 직후에 이름 목록, 포문 실행한 직후에 이름 목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 아니다. 그래, F5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그래서 뭐 넘버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함수 정의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func가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지금 포문 실행 직후에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포문은 5번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함수 정의 역시나 마치 할당문처럼 이름 func에다가 그 함수 내용물 덩어리를 담게 됩니다. 여긴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냥 담아두면 됩니다. 그래야지 자 이름 사전에 func가 등재돼 있어야지 그걸 갖고 우리가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함수 이름, 여기서 정한 새로운 함수 이름을 등재를 해주는 게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용물로 PASS 해가지고 패스라고 적어놓고 엔터를 쳤는데 요거는 파이썬 동네 패스문이라고 불러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return하고 엔터 치는 거 가능했었죠. 그런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패스하고 엔터를 쳐두는 게 가능해요. 얘도 문장이기 때문에 while문의 내용물,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패스문을 실행한다 하면 무슨 작업을 하냐?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있는 작업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한숨만 쉬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적기는 해야 되는데 내용물 문장을 뭔가 하나를 적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펑크 호출했을 때 특별히 할 일은 없다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패스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문장을 적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지금 당장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키고 싶은 작업이 없다라면 패스문을 그 자리에 적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포문에도 그 패스문이 동등하게 적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 가지고 패스하고 E 가지고 패스하고 L 가지고 패스하고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슷한 느낌으로 이 포문 역시나 실행 도중에 마치 할당문 C는 H 한 글자 엔터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C에다가 H를 담고 패스 한번 하고
E 담고 패스 한번 하고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장 처음에 C에다가 H를 담는 그 시점에 이름 사전에는 지금 C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을 거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 이름 C를 등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퀴즈예요. 지금 요 프로그램 실행한 상태잖아요. 지금 이름 사전에는 이런 이름들이 지금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를 적고 엔터를 치면 과연 뭐가 튀어나올까요? 자, 네임 에러가 뜰까요? 어떨까요? 자, 엔터를 쳐보면 무려 O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알파벳 소문자 O 한 글자가 뜹니다. 자, 왜 O가 뜨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이름 C는 여기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5번 패스를 할 건데 처음에 H를 담고 패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H 담았던 자리에 E를 담고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O를 담고 패스를 하고 더 이상 이제 내용물이 없으니까 포문 전체의 실행이 끝이 나요. 따라서 C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담았던 O가 담겨있는 채로 포문 실행이 끝나고 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서 우리가 인터랙티브에서 지금 마지막에 담겨있는 O가 여전히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C 동네라든가 그런 동네랑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 동네나 자바 동네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 while문 접근할 때 중괄호 치잖아요. 굳이 예시를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그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어두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겠어와 같이 IDX라든가 그런 거 포문 첫 줄에 여러분 선언 적어본 적 있죠. 그 IDX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그 포문 안에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매우 좁은 범위를 갖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써봤을 텐데 그 동네랑 파이썬 동네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그 메모리를 다루는 측면에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굳이 이 C라는 이름, 이 포문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이름 사전에서 지워버린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득을 볼 상황이 거의 없어요. C 같은 경우는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하는 이름, 그 중괄호 밖에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동네입니다. 적어도 1970년대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고 지금 파이썬 동네는 얘는 지금 90년대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에 파이썬 3 나와갖고 21세기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메모리를 절약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중에 C라는 이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를 등재하는 것도 우리 늘 봤던 그 한 권의 이름 사전에 남들과 동등한 느낌으로 이 함수 정의와 동등한 느낌으로 또는 이 할당문과 동등한 느낌으로 이 이름 C를 등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에 지금 담겨있는 값이 우리가 수식 C를 계산하면 튀어나온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시예요. 역시나 주석은 안 적으셔도 되고 저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역시나 저장하고 F5 눌러보면 이번에는 임포트문을 실행한 다음에 이름 사전에 타임 잘 들어있나 볼 거예요. 아마도 잘 들어있겠죠, 얘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포문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for i, 새로운 이름 i를 우리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렇긴 한데 in 오른쪽에 계산하면 0칸짜리 길이가 0인 리스트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놨어요. 내용물은 여전히 패스문이고요. 따라서 이 포문은 내용물을 0번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주지해 둔 채로 마지막에 이름 목록에 어떤 식으로 튀어나오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F5 눌러보시면 그래서 자 봐봐요. 임포트문 실행한 직후에는 새로운 이름 타임이 성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i라는 새로운 이름 우리가 이 포문 for랑 in 사이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문 실행이 끝난 이후에 이름 목록을 까봤을 때 지금 i라는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포문 실행하는 동안 C는 등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i는 지금 등재를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왜 등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여러분 이거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C는 지금 등재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등재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가장 처음에 값을 담는 그 시점에 등재를 했을 겁니다. H를 담으면서 이름 사전에 C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등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H 담아놨던 자리에 E를 담고 마지막에 O를 담고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했을 거예요. 5번에 걸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i에다가 뭐를 담는다라는 행위를 이 포문을 실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담을 값이 없으니까요. 지금 길이가 0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i라는 이름이 지금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임 에러가 뜰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포트문. 자, 그래서 임포트문이라는 게 정확히 실행 양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뭐 새로운 이름 타임 등재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납득이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은. 아무튼 그 뭔가를 뭐 슬립이니 뭐니 들어있는 그 뭔가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타임을 등재해서 적절한 내용물을 담아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 이름으로서 i를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문을 실행하는 도중에 할당문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게 됩니다. 0번 하게 돼요. 왜냐? 담을 값이 0개 있으니까요. 지금 저 시퀀스 안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 i를 등재하지 않게 됩니다. i에 뭔가를 담는다라는 행위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 복습 지금 하고 있고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사전에 이름을 적는 문장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린 지금 4가지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실행하는 도중에 할당문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적을 때 할당문, 함수 정의, 그다음에 임포트문, 포문 이런 문장들을 적을 때 여러분이 그 문장의 특정 자리, 할당문의 는 왼쪽,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첫 줄 def 바로 뒤라든가 포문의 for랑 in 사이, 임포트 바로 다음 등등의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아직 그 이름이 이름 사전에 없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을 등재해 줍니다. 그래서 예시 마지막 포문 실행의 경우처럼 우리가 적어놓긴 했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진 않은 경우에는 그 이름은 등재하지 않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4가지 문장의 각각 그 케이스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이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이름을 계산하면 오류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임 에러가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문, while문 같은 친구들이 일단 이런 케이스에 속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적는다든가 그 옆에 새로운 값을 담는다든가 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름 사전에 대한 일종의 읽기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라든가 포문의 첫 줄이랑 포문 첫 줄에 in이랑 콜론 사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모르는 이름을 적어도 여전히 네임 에러가 뜨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약이 길죠?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자, 권한이 있는 몇몇 문장들을 제외하면 이름 사전 내용물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만 이름 사전을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요 꼭 필요할 때란 사실상 그 이름의 새로운 값을 담을 때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포문은 i의 새로운 값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등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름 사전을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내용 중에 두 줄 중에 이번 파트, 요 이름이라는 7주차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양한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을 열심히 적어놨는데 내가 적은 코드에 어떤 문장이 언제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할 것이냐, 언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냐, 그렇게 등재해 놓은 이름을 나중에 어떤 문장에서 사용을 해서 지금 이름 사전에 담겨있는 그 값을 가져와서 계산에 활용할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성공적인 데이터 흐름, 읽기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미리 적절한 이름 잘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과제 넘버원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과제 넘버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흐름을 우리가 4-2에서 4-2 맞나? 아무튼 그 숫자 맞추기 게임에서 기본적인 3단 콤보라든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과제를 출제했다 보니까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걔네만 조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였네 하고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일반화된 시야를 가지고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지금 살짝 짚어두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무려 복습 내용입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둘러본 셈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을 접할 준비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7분인데 오늘 이거를 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뒷수업이 있단 말이죠. 적당히만 하고 한 40분쯤에 끝냅시다. 그게 낫겠죠? 비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메모리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엄청 길어요. 여기 뭐 3이랑 4 다세대 주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이름 사전이 딱 한 권이 꽂혀 있었어요. 미리 꽂혀 있었고 아무튼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을 절대로 하나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위에 이름 사전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그 이름 사전에 이름 등재되어 있냐 안 돼 있냐만 지금 우리가 중시해서 봤는데 하나의 이름 사전만 자꾸 이름 목록 꺼내 간다든가 등등 하면서 활용을 해봤는데 그럼 제2의 제3의 이름 사전은 뭐하러 존재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뭐냐 다른 애들은 몇 개 만들어 뒀다가 처음에 쓰던 거 망가지면 새 걸로 바꿔 쓰는 거냐와 같은 스페어 이름 사전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의외로 이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스페어 이름 사전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좀 곁다리 얘기고 사실 이름 사전은 나름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친구예요. 내 거 이름 사전이랑 제 거 이름 사전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 사전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나만의 이름 사전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몇몇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래요. 요건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크기를 좀만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재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6 하면 되죠. 다 잊어먹어서 했어요. 자, 우리 임포트 타임 쳐본 적 있죠. 그 다음에 타임.슬립 해본 적 있죠. 지금 방금 전 등재해 놓은 이름을 써서 잘은 모르겠지만 슬립까지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0.1초 자 한 다음에 엔터 치면 0.1초 자고 다시 돌아오는 걸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쳐본 적 있는 dir 괄호를 닫고 하면 우리 지금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 아마도 타임이 등재되어 있을 그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구경하실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복습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거 dir하고 괄호 열고 여기다가 수식 타임을 적고 괄호 닫고 하려고 엔터키를 쳐보는 걸 새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dir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int의 기능이 뭐 add랑 multiply랑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넘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괄호 안에다가 time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했을 때 엔터를 쳐보시면 놀랄만한 결과가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보시면 아까랑 다른 이름들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똑같은 이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Alt, John 등등 있고 여기 보시면 S, 슬립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에 예쁘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타임 집어넣고 이름 목록 알려줘 했더니 아까랑 다른 이름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 슬립은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맨날 봤던 여기에는 슬립은 없었고 여기에는 슬립이 있는 것 같아요. 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출력되면 성공이고 일단 괄호 안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dir 호출식을 계산하면 아까 그 막 내 거니 네 거니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의 목록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적어놓은 지금은 타임이에요. 타임을 적어놓은 dir 호출식을 계산하면 걔의 이름 사전, 타임의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임의 이름 사전에는 지금 다양한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이전에 써본 적 있는 슬립 같은 경우는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써본 적 있는 함수 time.sleep은 이렇게 time이라는 이름이랑 sleep이라는 이름의 조합을 가지고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사용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time이랑 그 안에 있는 걔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sleep을 골라가지고
두 이름을 병기를 해서 연이어 적어가면서 함수 하나를 특정을 하고 거기다 괄호 닫고를 해서 함수 주식을 완성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지금 타임이랑 슬립 사이에 있는 이 점도 역시나 어엿한 연산자라 말할 수 있고 좌항의 이름 사전에 있는 우항 이름을 특정하기 위한 연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연산자를 써서 여러분은 점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점 수식은 이제 소유주 이름 사전의 소유주 얘기하는 거죠. 소유주 이름이랑 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연이어서 적는 걸 목표로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타임의 슬립, 랜덤의 웬드인트, 그래서 마치 어디 사는 누구가 지금 필요하다와 같이 적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적으면 우항에 적어놓은 이름, 슬립이나 랜드인트나 등등을 내 이름 사전에서 찾지 않고 좌항의 이름 사전에서 찾게 돼요. 타임점 어쩌고 한다면 타임의 이름 사전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적어둔 이런 느낌의 점 수식을 full name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성을 무슨 아랫동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지명을 써가면서 성을 붙이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긴 한데 저쪽 섬나라라든가 저쪽 멀리 있는 섬나라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그냥 평소에는 이름만 부르다가 슬립과 같은 느낌으로 타임점 슬립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의 풀 네임을 찍어서 그 친구를 부르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항 자리에 그러니까 점 오른쪽에는 슬립이라든가 그런 이름들을 적으실 수 있는데 이 점 왼쪽에는 이름을 적는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계산하면 그 소유주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수식 적고 점 찍고 그 계산 결과값 그 친구가 들고 있는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적을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 좌항 이름, 타임이나 랜덤이라든가 등등은 내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성공적으로 그 이름을 등재하기 위해 보통은 임포트문을 먼저 실행한 채로 이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타임 같은 걸 쓰려면요. 랜덤도 비슷한 느낌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임포트문을 실행함으로써 지금 이름 타임에다가 담아둔 자기만의 이름 사전을 소유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값들 뭐 슬립이 어딨냐 등등 뭐 ASC 타임이 어딨냐 퍼프 카운터가 어딨냐 등등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값의 형식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듈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모듈입니다. 모듈은 영어로 모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모듈이 뭐냐 지금 시점에 설명을 해본다면 아쉽지만 지금 우리 1학년 1학기 시점에는 이 모듈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를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정확히 뭔지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이전에도 있는데 메모리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듈도 지금 일단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 좀 쉬운 설명을 한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쉬운 설명을 한다면 모듈은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메모리만큼이나 뭔가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이 파일 동네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런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아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아닌 여러분 하드디스크 옛날엔 그런 거 썼죠. 지금은 SSD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데 저장돼 있어요. C 드라이브에 뭐 내 사용자 이름에 바탕화면 같은 데 지금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장돼 있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읽어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이거 이전에 소개해 본 적 있죠? 우리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값들,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다른 컴퓨터에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등등 해야 된다 등등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프로그램 바깥에 메모리 바깥에 있는 뭔가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컨트롤 S에서 저장해 놓은 myfile.py 같은 .py 파일들은 여러분이 F4를 누르거나 문장 import myfile enter를 적고 그거를 실행하는 시점에 하나의 모듈로서 간주돼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듈로 간주돼서 사용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임포트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myfile.py에 적어둔 그 문장들, 그 모듈의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해 가면서 메모리 위에 모듈 한 칸을 만들어 놓는 셈이 됩니다. 자, 함수 정의의 실행이랑 유사한 느낌이에요. 우리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도 함수 내용물 쭉 한번 구경해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메모리 위에 올려두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함수 정의의 실행이랑 유사한 느낌입니다. 임포트문의 실행도 myfile.py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쭉 한번 구경해보고 아무튼 그걸 가지고 메모리에 모듈 한 칸으로서 올려두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그 인사 함수 정의를 실행한다고 내용물 문장을 그 시점에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물 문장들은 나중에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메모리에 올려둔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함수 정의랑 다르게 이 임포트문의 실행 같은 경우는 그 모듈의 내용물 문장들을 진짜로 이 시점에 한 번씩 실행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import myfile enter 하면 myfile.py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분기 반복 흐름에 맞게 한 번씩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의 모듈로서 메모리 위에 올려두고 그 import 문 전체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랜덤 모듈 써본 적 있잖아요. 우리 지난 수업에서 주사위 굴릴 때 썼던 랜덤 모듈 같은 경우도 이 내용물이 random.py에 들어있습니다. 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이거 구경하기 쉬우니까. 뭔가 복잡한 영어로 영국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아무튼 영어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고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임포트 문도 엄청 많고 뭐 트라이 해보래요. all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등등 하고 찾아보기를 해볼게요. rand int라고 찾아보면 함수 rand int에 대한 함수 정의가 여기에 실제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import random하고 enter를 친다는 건 아무튼 이 함수 정의를 한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import random 해볼게요. 해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저기 함수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rand 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고 그걸 계산했을 때 아무튼 이 리턴문을 한번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import random enter 치면 진짜로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실행해 줘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쓰고 싶었던 그 기능들, 그 함수들을 메모리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 함수 덩어리들을 선택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더 정밀하게는 점 수식으로 full name을 불러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자 다만 이제 우리 타임도 써본 적 있잖아요. 요 현실 시간과 관련한 요 타임 모듈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일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 친구의 내용물은 약간은 특이한 곳에 숨어 있어요. time.py에 들어있지 않고 지금 시점에는 뭐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내장돼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파이썬으로 작성하지 않고 C로 작성을 했다라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특이한 친구들도 아무튼 임포트 타임 하면 메모리 위에 모듈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들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도 타임 모듈을 수입해 와서 0.5초 자라, 0.25초 자라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슬립이라는 함수를 활용해 보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듈이랑 파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쯤 가면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프린트라는 헬로 월드 출력할 때부터 쓴 이름 있잖아요. print 엔터 쳐볼게요. 이거 저만 할게요. 자, 지금 print 엔터 치면 네임 에러가 뜨지 않아요. 근데 제 이름 사전에는 프린트라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린트는 어느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된 이름입니까? 등재돼 있긴 한 겁니까? 왜냐하면 내 이름 사전 dir 할 때는 프린트라는 이름 없거든요. 그래서 쟤는 도대체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질문을 해본 친구가 있다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시 코드를 살짝 들고 와봤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메뉴 출력하고 사용자 입력받고 등등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지금 보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제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를 형형색색으로 지금 칠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노란색, 그죠? 노란색으로 지금 df, while, true 같은 거 적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정의 첫 줄, 요 run이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이름은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str 형식 값 나올 만한 literal, 녹색으로 지금 칠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글자들 괄호 열고 닫거나 초이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색상. 저는 지금 하얀 배경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 막 게임 같은 데서 이제 아이템 등급 같은 거 표현할 때 뭐 전설 아이템 하면 노란색이고 뭐 희귀 아이템 하면 파란색이고 대충 고급하면 녹색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뭔가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의 등급 같은 게 요 아이들 동네에서도 지금 우리 게임에서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색상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무슨 색상이 남았냐면 요 보라색 이름, 영웅 색깔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글자, 프린트랑 인풋 같은 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글자들은 일단 정답을 말하면 그 이름이 빌트인 이름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빌트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구라든가 그런 데서 들어봤을 수 있고 부동산이라든가 일단 빌트는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빌드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서 밀어놓은과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미리 만들어서 탑재해둔 이름입니다와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 프린트가 어디에 들어있냐를 우리가 탐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랑 같이 해봅시다. 역시나 다시 한번 재부팅하고 같이 한번 시도해 볼게요. dir 괄호를 닫고 하면 늘 보던 그런 이름들이 뜹니다. 그리고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얘는 지금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dir하고 괄호 열고 지금 여기 미리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 중에 built-ins, underscore underscore built-ins underscore underscore라는 이름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걔의 이름 사전을 까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까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까면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타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 오류를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인덱스 에러 등등도 있는 것 같고 그 아래 보시면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름들 잔뜩 있고 PRINT라는 이름은 여기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저 친구 이름 적고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아이들이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으로서 PRINT를 보여줍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엔터 치면 우리가 이전까지 써왔던 그 프린트라는 함수를 성공적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지금 PRINT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적었던 이름은 동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is 연산자를 써서 해보면 진짜로 이 이름에 담겨있는 ID 값이랑 그러니까 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그 ID 값이랑 이 ID 값이 완전히 동치다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동일한 이름을 쓰는 셈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름 엄청 많이 나오고 일단 프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 적어서 구성하는 함수랑은 조금 형식이 달라요. built-in function print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function이랑은 다른 형식으로 일단 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할 수 있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좀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이름 프린트는 여기 들어있고 지금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보라색 이름들, 영웅 색상 이름들은 죄다 여기 숨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라든가 심지어 dir 우리 그냥 써봤는데 걔도 보라색 이름이었잖아요. dir도 여기 지금 등재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int라든가 len이라든가 등등 전부 다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자마자 dir 괄호를 닫고 했을 때 저 built-ins라는 이름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채로. 그래서 아이들 처음 켤 때부터 등재되어 있던 요 이름에는 타임이나 랜덤과 같은 모듈이 담겨 있었어요. 자, 이건 보여드릴게요. 얘는 엔터 치면 모듈입니다. 그 다음 민증 까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의 형식이 뭐니? 물어보면 모듈입니다라고 성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모듈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예를 들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
int죠. 그 다음에 사용자 키보드 입력 받기, input이죠. 와 같이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아마도 거의 항상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될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은 어차피 여러분 내가 탑재 안 시켜줘도 엔간하면 처음에 임포트문 적어서 탑재를 할 테니까 마치 stdio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임포트문을 적어두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인터프리터 켜자마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탑재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요 빌트인스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라색으로 지금 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보라색 이름들을 빌트인 이름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름 int 같은 경우는 full name을 부른다면 빌트인스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니까 builtins.int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길게 적는 건 매우 귀찮기 때문에 약간의 특혜가 지금 특별한 규칙이 적용됐다 보시면 됩니다.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은 굳이 점 수식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int 세 글자만 그냥 그 이름만 적어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저 친구 이름 사전 빌트인 이름 사전에 int를 쓴 거구나 라고 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이름이 나는 모듈이에요. 내 이름 사전에 없다면 자동으로 빌트인 이름 사전에 가서 그 이름을 찾게 돼요. 내 이름 사전에 프린트가 없다면 빌트인스 이름 사전 가서 프린트를 찾습니다. 거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사전에 담겨 있는 프린트 덩어리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름 사전들 사이에 일종의 상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 이름 사전과 빌트인 이름 사전 사이에. 그래서 자, 빌트인 이름 사전이랑 내 이름 사전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타입 모듈이랑 내 모듈 이름 사전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타임.슬립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쓸 때는 그때는 그냥 슬립을 쓴다고 알아서 타입 모듈에 있는 타입 모듈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을 쓴 거구나라고 간주해 주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풀네임을 불러가면서 적어줘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보다도 이전 시점에 만들어봤던 그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그 근본 프로그램도 최소 2개의 모듈, 내 모듈이랑 내가 직접 작성한 .py 파일 그 모듈이랑 빌트인 모듈, 최소 2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은 최소 2개의 모듈로 구성된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요 정도까지 하고 요 뒤에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34분이니까 오늘 비도 그쳤다고 하긴 했지만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비도 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까지 하고 남은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남을 건데 그때 그걸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살짝 중요한 거 하나를 정해야 돼서